오늘 영상은 봉담, 매송, 비봉, 정남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6년 2월 화성 특례시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성시가 4개 구청 체제의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봉담, 매송, 비봉, 정남 지역을 아우르는 효행구가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효행구가 왜 생겼는지, 초대 구청장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구청이 생기면 우리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팩트만으로 낱낱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체제가 왜 필요했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화성시는 면적이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도시입니다. 인구는 2026년 현재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광활한 면적과 100만 인구를 단 하나의 시청이 관리해왔습니다. 남양에 있는 화성시청 하나로 동탄부터 봉담, 향남, 우정, 장안까지 모든 민원을 처리해왔다는 뜻입니다. 봉담에 사시는 분이 주민등록 관련 업무나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남양시청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차로 20분에서 30분, 대중교통으로는 훨씬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것이 화성 서남부권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함이었습니다. 특례시 승격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구청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동탄구, 병점구를 포함한 구청들이 신설되면서 각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곳이 효행구입니다. 효행구라는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행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지역명이 아닙니다. 화성이 가진 역사적 정체성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화성은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도시를 재건하고 웅대한 프로젝트를 펼쳤던 곳입니다. 그 효심의 정신이 화성의 정체성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효행구라는 이름은 그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담아낸 장명입니다.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이 지역이 어떤 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효행구는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을 관할합니다. 현재 약 17만 명의 주민이 이 구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봉담은 최근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 매송, 비봉, 정남은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독특한 생활권이 효행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효행구의 초대 구청장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2026년 2월 1일 자로 임명된 효행구 초대 구청장은 최병주 구청장입니다.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주 구청장은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베테랑 행정가입니다. 30년이라는 숫자가 그냥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이라는 경력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군에서 시로, 시에서 특례시로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공직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이 작은 농촌 도시였을 때부터 100만 특례시가 되기까지의 변화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효행구의 첫 번째 수장이 된 겁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최 구청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진 실무형 리더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공직 사회에서 이것을 30년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의 공직자라는 뜻입니다. 최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구청 체제의 조기 안정과 세심한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시민들이 행정이 더 가까워지고 빨라졌다고 체감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구청이 실제로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행정 철학입니다. 효행구의 비전으로는 배움과 자연이 어우러진 명품 도시를 제시했습니다. 이 비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효행구 관내에는 무려 7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봉담 일대의 대학교 캠퍼스가 밀집해 있어 교육도시로서의 잠재력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겁니다. 대학교가 7개라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넘어서 연구 인프라, 청년 인구 유입, 산학 협력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효행구 발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구청이 생기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행구청은 7개 과 3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0여 명의 공무원이 상주합니다. 200명의 공무원이 봉담, 매송, 비봉, 정남 지역 주민들만을 위해 전담으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남양시청에서 화성시 전체를 담당했기 때문에 서남부권 주민들의 민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아동 보육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복지 서비스의 인허가와 지원을 담당합니다. 지금까지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청까지 직접 가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구청에서 처리됩니다.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서비스를 받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지역 경제와 인허가 분야에서는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됩니다. 봉담에서 식당을 열거나 상가를 운영하려는 분들이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시청에 연락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구청이 생기면서 이 과정이 훨씬 빠르고 간소해집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지원 사업도 구청이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환경과 도로 분야에서는 내 집 앞 도로 정비, 쓰레기 배출 관리, 공원 녹지 조성 같은 생활 밀착형 현장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업무들은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동네 도로에 구멍이 났을 때, 불법 주차 차량이 골목을 막고 있을 때, 동네 공원 시설이 망가졌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구청 체제에서는 훨씬 빨라집니다. 구청이 지역 현장과 가깝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효행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효행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발 사업은 봉담 3지구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봉담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 더 많은 행정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더 많은 인프라가 요구됩니다. 구청이 있다는 것은 그 수요에 훨씬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봉담 3지구 개발과 효행구청 출범이 맞물리는 타이밍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매송, 비봉, 정남 지역의 균형 발전도 효행구의 핵심 과제입니다. 봉담이 도시화되는 속도에 비해 매송, 비봉, 정남은 아직 상대적으로 농촌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봉담의 개발 속도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 잡힌 발전 방향이 필요합니다. 최병주 구청장이 배움과 자연이 어우러진 명품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화성 특례시 효행구의 탄생은 단순히 행정구역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17만 봉담, 매송, 비봉, 정남 주민들이 드디어 자신들만을 위한 행정 조직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멀리 남양시청까지 가지 않아도 생활권 안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민원을 처리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30여 년의 현장 경험을 가진 최병주 초대 구청장이 강조하는 세심한 행정과 현장 중심의 철학이 효행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해야 합니다. 7개 대학교라는 강력한 교육 인프라를 품고 있는 이 지역이 봉담 3지구 개발이라는 성장 동력을 가진 이 지역이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독특한 생활권을 가진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지 저 영H가 계속 지켜보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효행구 주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